제가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정말 깡통 전세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전세 매물들이 씨가 마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보다 더 비싼 전세 물량들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전세 시장에 지금 도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에서는 일부의 갭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야 하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또는 전세가가 더 높아지게 됐을 때 만약에 향후에 이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전세가를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깡통 전세의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선량하게 전세를 구했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깡통 전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토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을 보게 된다면 2020년 7월에 53.8%였습니다. 하지만은 8월 달에 53.3%, 그리고 9월 달에 53.6%,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서는 54.2%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고, 수도권 외곽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깡통 전세를 어떻게 해야지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신도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전세 재계약을 하는 임차인이죠, 세입자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세 보증 보험에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임대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그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한 보증 보험은 서울 보증 보험의 그러한 그 동의를 받는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하고 보험 가입 사실 확인, 그리고 뭐 보증금을 이제 대위권을 행사해 가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대위해 가지고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목적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전에도 전세금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루면서 굉장히 오래된 영상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증보험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인터넷에 전세금 보증보험이라고만 쳐도 이제 이러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 그 도시보증공사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런 보증보험에 됐을 때 내 보증금을 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동산에서 전세를 여러분들께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 즉 매매가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5억짜리 전세하는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매매가가 5억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와 매매가가 1천만 원밖에 갭이 안 생기죠. 갭이 안 생겨요. 원래는 이렇게 갭이 안 생기는 물량들을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이 전세를 내가 만약에 집이 없어서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전세를 얻게 된다면, 이런 보증보험에 대해서 드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들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입을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런 것들은 다 아실 건데, 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만약에 5억의 전세를 얻었던 것이 5억 1천만 원에 지금 시세가 형성돼 있는 매매 물량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한 그 보증금을 해지하지 못해서 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4억 5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는 5억 1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들어갔는데 이 매매가가 4억 5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세가 5억인데 전입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냐면, 이제 이 5억의 그 보증금을 내가 남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내가 5억에 여기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임대인이 5억을 주지 않으면 난 나가지 않겠다 라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이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은 뭐 한 5분, 몇 분 되지 않겠지만 이 내용을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5억이라고 보증금을 내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이 5억이라고 하는 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반환받지 않으면 내가 이 5억을 전세를 살고 있는 이 권리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즉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래서 이 대항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의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왜 받느냐? 이 대항력만 전입신고만 했을 때는 그냥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3자에게. 대신에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5억의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5억 주면 내가 나가겠다.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돈 5억 줘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돈 5억 내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확정일자가 물권화가 되면서 내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임차권을 통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세권 설정을 해서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내 자산에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게 이제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대항력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물권화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갖췄다는 거예요. 내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4억 5천으로. 그래, 나는 이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팔아도 4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면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경매가 실행이 되겠죠. 경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래서 만약에 4억 5천까지 떨어진 이 주택이 경매 실행이 되게 된다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 그죠? 내가 전세를 5억에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4억 5천밖에 시세가 안 돼가지고 경매 낙찰가가 4억 5천에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을 받아야 되는데 4억 5천밖에 못 받겠죠. 경매 비용 이런 게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그거는 번외로 하고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낙찰가가 만약에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랬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5억을 받을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5억을 받을 게 있죠. 그러니까 시세는 4억 5천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내가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경매 입찰가로 산정을 해서 쓰게 되면은 시세가 4억 5천이니까는 5억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나는 5억에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러면 내가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5억에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받을 돈을 상계 처리하면서 잔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세 5억으로 이 아파트를 사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상계 신청을 해가지고 내 보증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주택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상황, 상계 처리를 해서 가져와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택이 역세권도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빌라고 남들이 투자하지도 않을 투자 가치가 없는 그런 아파트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면 이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소유권으로 가져와도 향후에 이 주택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5억을 지키기 위해서 상계 처리를 하고 소유권으로 가져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주택의 가치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지역의 아파트의 전세로 내가 들어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5억을 어느 정도 해지를 했지만은 이 주택의 가격이 더 하염없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얻을 때도 어떤 곳에 전세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전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전세가 싸다고 해가지고 뭐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전세가율이 뭐 70% 60% 되면은 싼 지역에 전세를 얻어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세 물량이 부족할 때 내가 전세를 얻게 된다면 전세를 얻는 것도 입지가 좋은 곳에 전세를 얻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깡통 정세가 됐을 때 내가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 전세 물량의 주택을 최악의 경우에는 가져올 수 있는데 매수자가 돼서 내 명의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의 전세로 살고 있다면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것을 내 명의로 가져오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20만 명의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20만 명의 구독자분들, 전세를 이제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의 입지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깡통 전세,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상황의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하락장을 맞게 된다면 이 전세 가격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건 5억짜리가 4억 5천으로 떨어졌다는 예를 들었지만 5억짜리가 4억이나 3억 5천 진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5억에 이 3억 5천만 받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해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됐을 때는 그래도 장기간 가져가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지역에 가격 상승력이 있는 여력이 있는 개발 여력이 있는 입지가 좋은 그런 곳에 전세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제공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만 들어가셔도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하기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끄럽게 보증보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에 깡통 전세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얘기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에 있어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보증금을 못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것이 물권화가 되면서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경매가 만약에 이루어지는 최악의 경우가 됐을 때는 이 물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물량을 내가 매입할 수도 있겠다는 가정하에 최악의 가정하에 전세 물량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입지가 좋은 물량의 전세 물량을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좋지 않은 전세 물량이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전세 물량이 있어요. 두 가지 전세 물량이 만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좋은 전세 물량을 선택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입지가 안 좋은 물량의 전세 물량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깡통 전세란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소유권으로 가져와서 상계 처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전세를 구함에 있어서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지금 부동산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뭐 청약이 됐던 경매가 됐던 이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으시던,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불안정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내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좀 집중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할 시기라고 정말 보여져요. 그리고 너무나 불안정한 이런 전세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전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그리고 매매 가격이, 원래는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런 갭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소화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갭 투자하기에도 그렇게 투자자들이 좋은 시장이 아니죠. 양도세율이라든가 보유세, 그리고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그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좀 보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전세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3기 신도시로 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사전 청약하기 전까지만 전입을 하게 되면은 사전 청약의 기회가 있고, 본 청약할 때까지도 이제 1순위 조건을 만들면 당해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3기 신도시의 그 전세 물량들은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에도 3기 신도시 당해 지역을 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전입을 해가지고 내가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에 여러분들께서 뭐 역하고의 거리가 가깝다라던가, 생활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다던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게 지금 현명한 그런 전세를 계약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5% 상한이기 때문에 5% 상한 전세 계약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행히 그 세입자분께서 이제 단기간만 살고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봤고, 그리고 앞서 아울러 나가서 깡통 전세가 됐을 때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리고 경매가 진행됐을 때 최악의 경우는 매 보증금에 준하는 가격을 입찰표에 작성을 하면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보증금을 이제 전세 계약을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잘 모르는 사람, 이랬을 때 최악의 경우는 내가 그 금액을 쓰고 상계 처리를 해서 내가 낙찰받는 게 가장, 이 금액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입지가 좋은 물량일 때 이러한 상계 처리를 통해서 내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좀 경매나 뭐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인생을 공부하는 하나의 큰 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얼마나 내가 심도 있게 집중해서 얼마나 빠른 젊었을 때 이 부동산을 섭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기회는 많으니까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소하게 내가 임대차 보호법도 모르고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경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경매 책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강좌 같은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 결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분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스스로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리고 내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께서 쌓음으로써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좀 더 재밌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향후에도 제가 이런 뭐 관련된 청약뿐만이 아니라 뭐 경매라든가 여러 재테크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깡통전세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